중학생 남자 제자와 성관계를 맺어 논란이 됐던 30대 학원 여강사에게 법원은 합의하에 성관계를 했더라도 성적 학대에 해당한다며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아니, 남자 중학생과 성관계를 한 이 엽기적인 학원 여자 선생님, 어떻게 된 일이에요? 네, 영어 학원 강사였는데요. 32살이었습니다. 이 A씨라고 일단 저희가 편의상 칭해보는데 예. 이 학원에서 같이 공부를 배우던 중학교 2학년인 만 13살짜리죠. 비군하고 친해졌습니다. 그래서 집에 놀러 와라 이렇게 해서 이제 집에 데리고 왔거든요. 예. 그래서 텔레비전을 보고 있는데 갑자기 접근을 하더니 셔츠 단추를 풀고 이렇게 접근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 당시에 이 비군이 깜짝 놀라서 손을 치웠는데도 불구하고 이 A 씨가 비군과 성관계를 했고요. 그리고 이어서 한 달 안에 4차례에 걸쳐서 성관계를 맺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결국 이런 성관계 사실 들통이 나서 아동보호법 위반으로 재판에 넘겨졌는데 이 여성은 우리는 사랑하는 사이였다. 이 남자 학생은 만 13살 이상이었기 때문에 성적 자기결정권을 가진다 하면서 무죄를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아무리 합의하에 가졌고 성적 자기결정권이 있다 하더라도 이 아동에게 수치심이 느꼈기 때문에 성적 학대에 해당한다면서 징역 8개월 그리고 집행유예 2년 그리고 120시간 교육을 명령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32살짜리 여자 강사가 13살짜리 중학교 2학년 남학생에게 같이 씻을까? 한번 안아보자. 뽀뽀하고 싶다. 이러한 음란한 문자 메시지를 보내고 본인이 먼저 이 학생을 자신의 오피스텔로 유혹을 한 다음에 옷을 먼저 벗으면서 성관계를 유도를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두 사람은 서로 사랑하는 사이였다. 그리고 합의하에 성관계를 했다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요. 양지열 변호사님, 아니 둘 다 사랑했다고 주장을 하는데 성적 학대라고 법원이 본 이유가 뭡니까? 이 남학생이 본인이 사랑한다는 게 무슨 의미인지 알 수 있었을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성적 자기결정권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자기결정권이라는 것은 자유스럽게 자기 의사를 자유스럽게 결정한다는 건데 자유라고 하는 거는요 본인이 어떤 행동을 하고 있는지 그 결과가 무엇인지 알고 있을 때 자유로운 거지 그냥 예를 들어서 속아서 그랬을 때 아니면 그냥 당황하고 부끄럽지만 막연히 좋고 이랬을 때 이걸 자기결정권이라고 부를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법원에서도 이거를 충분히 처벌할 만하다라고 생각을 한 거고 실제로 그렇습니다. 13세 미만이면 무조건 처벌하잖아요. 근데 다 13세를 넘겼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딱 법으로 선을 긋다 보니까 어떤 성폭행으로 처벌할 수는 아니라고 하지만 차이가 얼마나 날까요? 따지고 보면. 그래서 이런 부분을 따져봤을 때는 법원이 판단한 것처럼 이거는 성적 자기결정권의 영향이 아니다라고 본 거죠. 그렇군요. 이호선 교수님, 왜 최근 얼마 전에도 대구의 한 중학교에서 이런 비슷한 일이 있었던 것 같은데요? 있었죠. 저희가 이제 우리 시사큐에서도 그걸 다뤘었죠. 15살 된 제자하고 그다음에 33살 된 음악 선생님이 함께 성관계를 하고 그랬는데 문자를 보니까 정말 경악스러웠죠. 그 선생님이 제자에게 사랑해 그랬더니 제자가 선생님께 그냥 자라 뭐 이렇게 이야기했던 그런 사건들 저희가 기억을 하는데 실제 이런 일들이 정말 둘 간의 사랑이라고 봐야 할지 또 다른 뭐 이걸 학대라고 봐야 될지 이게 사실 경계가 굉장히 모호하긴 합니다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미성년자와의 관계에 있어서 이 미성년자의 관계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선생님과 제자라고 하는 보호자로서의 역할이 또 하나 있는 거고 또 하나 교육자라고 하는 역할이 있기 때문에 이런 다차원적 어른이자 보호자이자 동시에 교육자 이 세 가지 역할을 다들 담당하고 있을 때에는 스스로의 어떤 감정도 굉장히 중요하겠지만 해야 될 책무에 조금 집중하고 또 책무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책무에 따라서 본인이 충분히 그 책무를 못했을 때에 대한 책임감 같은 것들도 좀 상기를 좀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배태우 차장, 만약에 이 여자 선생님이 항소를 하게 될 경우에 또 어떻게 되는 거예요? 뭐 항소는 할 수 있겠죠. 항소는 할 수 있지만 이번 사건에서 저는 이 항소에서 어떻게 결과가 나올까라는 부분보다는 과연 그 성적 자기결정권의 나이를 어떻게 봐야 될 것인가를 좀 다시 한번 짚어봐야 될 것 같아요. 예전에 그 연예기획사와 여중생의 사건 기억나십니까? 그 사건이 있었을 때도 만 13세라고 정해져 있는 우리나라 법에 정해져 있는 성적 자기결정권이 과연 적당하냐라는 의문이 많이 제기됐거든요. 사실 성적 자기결정권을 13살에 가진다는 것이
합당하지 않다고 주장하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너무 어린 나이가 어리다. 네. 외국 같은 경우에는 아무리 16세로 되어 있는 경우도 많고요. 그리고 미성년자와 성관계를 하더라도 16세 이상의 관계를 하더라도 성인이 그 나이를 알고 성관계를 했다면 무조건 처벌하는 나라도 많습니다. 그러니까 따라서 성인이 보호해야 될 성인이 미성년자들에게 함께 성관계를 한다는 것에 대해서 과연 성적 자기 결정권을 인정을 해줘야 할 것인가 이런 문제를 좀 심도 있게 논의를 해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성관계 그러니까 커트라인을 좀 높여야 된다 이런 말씀이신데 양지열 변호사님, 근데 요즘에 학생들이 한편으로는 발육 상태가 너무 좋다 보니까 또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것 아닌가 싶기도 해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성적으로 개방되어 있는 시대를 살고 있는 건 굉장히 맞죠. 사실 스마트폰 하나만 열어봐도 예전에는 상상할 수 없었던 것들을 너무나 쉽게 얻기 때문에 그러면 그렇다고 해서 아이들을 그렇게 풀어놔야 될 것이냐는 전혀 아니란 거고요. 지금 설명하신 것처럼 그런 시대이기 때문에 오히려 아이들은 더 보호해야죠. 어른들은 그래야 더 아이를 보호해야죠. 그렇군요. 네, 지금까지 세 분과 함께 화제의 사건 사고 소식들 짚어봤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